혈압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지요. 약은 병의 치료가 아니고 병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되 원래 고혈압의 원인을 찾아 고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평생 약을 먹겠는가? 아니면 한 번의 훈련으로 완치해서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고 남은 여생을 고혈압 없이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산골 도서관 미미입니다. 여러분은 고혈압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혈압은 명확한 진단명으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하는 질병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은 단 3개월 만에 고혈압을 그것도 약 없이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유태우 원장님의 책 고혈압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하기는 유 원장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어진 책으로 고혈압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셨다가 나중에 비만과 고혈압을 완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이야기가 흥미로운데요. 그의 이러한 전환은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의학적인 지식의 축적 그리고 진료하던 환자들의 변화된 인식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전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주임교수였던 유태우 원장님은 유튜브에서 유명한 닥터유와 함께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온의 과자 닥터유의 주인공으로 대중에게 유명한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닥터유의 약 없이 치료하는 고혈압 이야기, 고혈압 3개월의 약 없이 완치하기의 주요 내용들을 바쁘신 시청자분들께 간략히 정리하여 핵심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닥터유가 대학병원에서 진료 생활을 하던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제 환자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질병이 바로 고혈압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제가 가장 노력했던 점은 당사자에게 가장 잘 맞는 혈압약을 처방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고혈압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조절만 가능하며 그래서 평생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저 자신이 어떤 계기로 체중 감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시 1년 만에 79kg에서 64kg까지 감량을 했지요. 64kg은 제가 20대 때에 가졌던 저희 적정 체중이었습니다. 저의 이 개인적인 경험은 이후 진료에 대한 저의 핵심 믿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첫째는 비만은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비만이 주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도 따라서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간 평생 약을 복용하라고 강조한 저로서는 거의 180도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후 비만 완치, 고혈압 완치를 환자들에게 시도하면서 한국인의 비만과 고혈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한국인은 서양인과는 다르게 스트레스와 예민한 몸과 마음이 비만의 원인이며 또한 비만과 함께 고혈압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완치에 대한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 닥터 유의 이론 정립과 진료 능력이 향상되고 또한 환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완치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성공률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지요. 현재 이르러서는 진정으로 원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사람의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제 저 닥터 유는 더 많은 사람이 약 없이 혈압의 합병증에 대한 불안 없이 병원에 다니는 불편함 없이 고혈압을 완치하기를 원합니다. 고혈압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가 그냥 따라만 해도 고혈압을 완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혈압을 완치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병을 완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혈압의 진실 첫 번째. 나이 들면 고혈압이 당연할까? 60대 한 가정주부가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40대 때까지 혈압이 낮았는데 50대 들어서부터 매년 조금씩 높아진다고 했지요. 그렇다고 어디 불편한 데가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신장은 158cm, 체중은 55kg 그리고 혈압은 140에 100이었지요. 그분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만 혈압이 높은 것이 아니라 또래의 다른 사람도 거의 혈압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이 들면 나이살이 있듯이 나이 들면 나이 혈압이 있고 이것은 젊은 사람이 걸리는 혈압과는 달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은 자연적으로 높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모두 혈압이 높아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고 모든 사람이 다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사람의 평균을 내면 나이 들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고혈압이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나이 들어 생긴 고혈압은 자연적인 현상이어서 젊었을 때 생긴 고혈압보다 덜 위험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은 정도가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같은 혈압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혈압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눈망막의 고혈압성 변화, 심장 비대 등이 밝혀졌고 경동맥 내막은 이미 두꺼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이 가지를 쳐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으로서 초음파로 혈관 내막의 두께, 즉 동맥 경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던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혈압의 진실 두 번째. 정상 혈압은 언제나 120에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잴 때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만 오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분들이 있지요. 많은 분들이 병원은 특수 상황이니까 거기서 잰 것은 무시하고 집에서 잰 것이 자신의 진짜 혈압이라고 믿고 싶을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는 많은 고혈압 환자들 중 어떤 분들은 진료실에 오자마자 혈압 재는 것을 마다하고 몇 분간 안정을 취한 후 혈압을 재겠다고 하지요. 경험상 이 두 수치가 차이 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내려간 혈압을 자신의 진짜 혈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잰 것이나 병원에서 바로 잰 것 또는 안정한 후에 잰 것 모두 다 자신의 진짜 혈압입니다. 혈압은 일정한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별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하는 낮 시간에는 혈압이 높아지고 편안한 밤 시간에는 혈압이 내려가게 마련이지요. 병원에서 잰 혈압이 높은 분들은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상황에서도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원만큼이나 부담스럽다면 더욱 그렇지요. 단지 혈압을 재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입니다. 평소에 제일 높은 혈압이 항상 120에 80 미만이어야 한다. 당뇨병,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혈압은 증세 여부를 떠나 혈압을 재서 그 수치로 완치가 되는지를 가늠합니다. 그렇다면 혈압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완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하는 중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제나 120,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면 평소에 제일 높은 혈압이 항상 120, 8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140, 80도, 120, 90도 정상 혈압은 아니지요. 과거의 정상 혈압의 기준은 130, 90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을수록 뇌졸중, 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이 더 잘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그 영향도 더 커진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치료 기준이 점점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고혈압의 치료에는 고혈압의 원인에 대한 치료가 있고 결과에 대한 치료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치료는 잘 알다시피 높은 혈압을 약물로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 외에도 최소한 5가지의 후천적 이유가 있는데 비만, 몸에 민감함, 짜게 먹기, 음주, 운동 부족 등입니다. 이 5가지 원인을 고치는 것이 물론 약 먹는 것보다는 어려울지 몰라도 한번 바꿔놓으면 평생 복용할 약을 거의 먹지 않게 되지요. 상당 기간 혈압약에 의존했던 분들이라도 원인을 고치면 대부분은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치료이든 원인에 대한 치료이든 내 혈압은 언제나 120,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혈압의 진실 세 번째. 혈압약 끊으면 큰일 난다던데? 혈압약을 5년, 10년 이상 장기 복용하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어차피 평생 먹을 것인데 하며 부담 없이 매일 복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만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원인을 고치지 않아 혈압이 그대로 높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원인을 고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장기간 복용한 혈압약은 끊으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뇌졸중 확률과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혈압의 진실 네 번째. 혈압약을 끊었을 때 내 몸은 어떻게 될까? 혈압약을 오늘 끊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며칠간은 혈압약에 따라서는 거의 한 달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혈압이 그대로지요. 그 이유는 장기 복용한 혈압약의 효과가 내 몸에 남아있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혈압약의 혈압 강화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 몸의 혈압은 서서히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 원래의 혈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에게는 반동 혈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동 혈압이란 혈압약에 의해 눌려왔던 혈압이 그 누름이 풀리면서 반동으로 원래의 혈압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지요. 반동 혈압은 발생했다고 해도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며칠 정도면 원래 자신의 혈압으로 되돌아갑니다. 반동 혈압으로 혈압이 높아졌다고 당장 큰일, 즉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졸중은 고혈압 외에도 혈관의 동맥 경화와 내 몸의 민감함 등 다른 많은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한편 반동 혈압은 내 몸이 민감한 사람에게서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납니다. 내 몸이 민감한 사람은 병과 상황에 대해 걱정과 불안이 많고 그 걱정과 불안이 다시 내 몸의 반응과 증세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즉, 내 몸과 마음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끊으면 큰일 난다고 믿는 사람은 어쩌다 혈압약 복용을 놓쳤을 때나 심지어 혈압약을 끊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을 일으킬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불안은 다시 반동 혈압을 더 높여 실제로 큰일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을 스스로 높입니다. 결국 반동 혈압이라는 내 몸의 생리적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진짜 문제인 것이지요. 반동 혈압이 그리 흔한 현상도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혈압약을 끊을 때는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내 몸의 혈압 반응을 보면서 끊어야 합니다. 보통은 1에서 2개월에 걸쳐 혈압약을 줄이면서 끊으면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의 원인을 먼저 완치하고 나서 끊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제 3개월의 고혈압 완치하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력을 되살리는 숙면 훈련을 합니다. 고혈압을 완치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완치 훈련이라는 내 몸의 부담을 잘 수행하기 위한 내 몸의 체력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소모된 체력을 되살리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숙면이지요. 흔히들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수면을 줄여서 학업이나 일 등의 성취를 하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체력을 소모시켜 결국은 그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럼 숙면, 즉 잠 잘 자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숙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한마디로 일단 잠이 들면 깨지 않고 꿈에도 시달리지 않고 푹 자는 것을 말합니다. 잠에서 깨면 잘 잤다 하는 상쾌함이 느껴지는 상태이지요. 어릴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막 뛰어놀다 잠에 골아떨어지면 업어가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숙면입니다. 심지어는 오줌을 싸도 본인은 모르고 자지요. 숙면 훈련의 첫째는 하루 몇 시간을 꼭 자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물론 더 짧거나 긴 것보다 건강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평균에 불과합니다. 각 개인의 적정한 수면 시간은 각 개인의 몸이 필요한 만큼 알아서 결정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3시간으로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숙면 훈련의 두 번째는 기상시간을 정하고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주중, 주말 가리지 않고 같아야 하지요. 숙면 훈련 동안에는 낮잠과 초저녁에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중간에 조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요. 이것만 정하고 나머지, 즉 몇 시에 자고 몇 시간을 자는 것은 내 몸의 수면 중추가 알아서 하게 두면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하기로 정합니다. 처음에는 알람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요. 스스로 꼭 일어나겠다고 정하면 며칠 내로 이런 도움 없이도 스스로 깨게 됩니다. 보통 자는 시간이 밤 11시였다면 11시 이전에는 절대 자지 않습니다. 11시 이후에는 자도 되지만 졸려야만 자는 것이지요. 졸리지 않으면 일을 하든 놀든 독서를 하든 잠을 자지 않으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 졸리면 잠자리에 눕는데 그것도 5분 내에 잠이 들지 않으면 바로 일어나서 다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잠이 줄어들게 되고 낮에 졸리기 시작합니다. 낮에 졸리는 것을 잘 참아내면 밤에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통 1주 정도만 훈련하면 숙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룻밤 8시간 정도는 자는데 두세 번은 꼭 깨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면 시간이 3시간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야 합니다. 일단 한 번도 깨지 않는 숙면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이 알아서 수면 시간을 필요한 만큼 늘려줍니다. 3개월의 고혈압 완치하기 방법 두 번째.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 10%의 에너지를 남긴다. 숙면 훈련과 함께 해야 할 체력 훈련이 하루 10% 에너지 남기기입니다. 10%의 에너지가 남아있는가는 졸려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판단해야 합니다. 그때의 느낌이 피곤해 이면 다 쓴 것입니다. 졸리기는 해도 아직 힘이 약간은 남아있어 좀 널널한 느낌이 들면 그것이 바로 10%를 남긴 것이지요. 하루를 다 쓰고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 10%의 에너지를 남기려면 하루 전체를 좀 더 여유 있게 보내야 합니다. 전체 할 일을 10% 줄이거나 의도적으로 빈둥거리기를 하면 이 10% 남기기는 쉽게 할 수 있지요. 매일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동 시 최대한 에너지 남기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되도록 앉아서 가고, 더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다리를 뻗거나 아예 누워서 가는 것이지요. 자세가 편할수록 내 몸에는 더 많은 휴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동안 일부러 운동 삼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요. 손수 운전을 하던 사람은 운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10%의 에너지는 쉽게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운전자에게 코치를 하거나 차창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라든가 저 길로 가면 막히지 않아? 등의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흔히들 이동할 때 머리 쓰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문 또는 책을 읽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아니면 쉴 새 없이 휴대폰 통화를 하지요. 내 몸의 휴식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무념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을 안정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주문을 외워도 되고 명상을 해도 되지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내 몸의 가장 편안한 상태를 이완 상태라고 하는데 내 몸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회복시키며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개월의 고혈압 완치하기 방법 세 번째. 예민한 몸과 마음을 둔감하게 하기. 일부러 불편한 상황에 노출하는 등의 훈련을 꾸준히 합니다. 3개월의 고혈압 완치하기 방법 네 번째. 금주 또는 술만 마시기. 안주 없이 술만 마셔도 과음의 상태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의 고혈압 완치하기 방법 다섯 번째. 체중 감량하기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무조건 살은 찌게 됩니다. 기름을 전혀 담지 않은 것 같은 밥이든 채소든 과일이든 생선이든 살코기든 몸에서 쓰고 남으면 모두 기름이 됩니다. 기름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물뿐입니다. 소가 기름을 전혀 먹지 않고 여물만을 먹어도 몸에 기름이 많은 이유입니다. 우리 몸의 21kg의 기름은 6개월의 완벽한 비축식량입니다. 물과 비타민, 미네랄만 먹어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먹던 양의 반씩이나 반을 남기고 하루 금식을 하면서 먹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식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입 먹고 1분을 씹고 물 한 모금 마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간혹 감량 훈련 중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방이 단백질로 전환되는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감량 3개월 동안 물, 비타민, 칼슘이 부족하지만 않도록 합니다. 3개월의 고혈압 완치하기 방법 여섯 번째. 감량 후 몸 다지기입니다. 에너지 쓰기는 그대로 운동만 10% 늘리기. 에너지 쓰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는 모든 것이지요. 일하기, 사람 만나기, 쇼핑, 놀기, 게임하기, 읽기, 보기, 듣기, 운동 등입니다. 이 중 다른 쓰기는 다 그대로 하고 운동만 현재 하던 것에서 10% 늘립니다.
현재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100m 정도의 산책이 10%입니다. 이전에 했던 정도나 남이 하는 정도로 바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현재의 쓰기보다 20% 이상을 더 쓰면 내 몸은 생존 본능으로 50% 이상을 더 먹게 합니다. 그러면 도루묵이 되지요. 어떤 운동이든 이미 하고 있다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지 말고 그 운동의 시간 또는 강도 중 한 가지만 10%를 증가시킵니다. 다지기 첫 주를 보낸 후 체중을 재서 그대로면 다시 운동을 10 늘리고 먹기는 그대로 합니다. 다지기 첫 주에 체중이 약간 늘었다면 같은 양을 먹지 말고 10%를 줄여서 먹으면 됩니다. 결국 에너지 쓰기에 먹기가 따라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몇 주를 반복하다 보면 다지기가 무난히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지기를 하는 동안 내 몸에서는 지방의 재분포가 일어납니다. 일단 감량을 통해 몸 안의 기름을 최대한으로 빼면 몸에는 지방이 모자라는 곳과 남는 곳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모자란 부분은 얼굴, 팔, 상체 등이고 남는 부분은 복부 및 하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숨이 찬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면 지방의 재분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즉, 남는 지방이 모자란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지기 시 또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은 그래도 남아있는 많은 기름의 일부가 감량 시 약간 잃었던 근육과 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기름이 근육과 뼈로 바뀌기 때문에 역시 체중 변화는 없지요. 지방의 재분포와 근육의 재강화는 감량 시 수척해졌던 외모와 체력 저하를 완전히 되돌리는 과정이 됩니다. 다지기의 가장 좋은 전략은 먹기 따로, 운동 따로입니다. 먹었으니 운동을 더 하고 운동을 했으니 더 먹어도 된다고 서로 관련 짓지 말라는 것이지요. 관련을 지으면 결과는 항상 쓴 것보다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먹기는 오늘 내가 먹는 것과 비교하고 운동은 오늘 내가 하는 운동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회식 때문에 과식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운동으로 상쇄를 하지 말고 그 다음 끼로 상쇄를 하면 됩니다. 즉, 회식으로 평소 100을 먹을 것을 150을 먹었다면 그 다음 끼에 50을 먹으면 되지요. 3개월의 고혈압 완치하기 방법 7번째. 복용하는 혈압약을 끊는 방법입니다. 3개월 고혈압 완치 훈련을 하면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바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약 복용을 통해 혈압이 안정된 상태였다면 훈련을 하면서 혈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혈압의 추이를 보고 있다가 혈압이 110, 70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 혈압약을 일부 줄입니다. 여러 알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그중 한 알을 종류에 관계없이 줄이면 되고 한 알을 먹고 있었다면 반 알을 복용하면 되지요. 이것은 혈압약을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3개월의 고혈압 완치하기 주요 내용 정리합니다. 3개월 안에 고혈압을 완치하려면 첫 번째, 먼저 숙면 훈련을 합니다. 하루 몇 시간을 꼭 자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취침 시간이 언제가 되었든 기상 시간을 정하고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 에너지를 아껴서 10%의 에너지를 남겨두는 생활 습관을 갖습니다. 세 번째, 예민한 몸과 마음을 둔감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금주를 하면 좋지만 어렵다면 술만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체중 감량하기.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절반을 남깁니다. 하루 3끼 금식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감량 후 몸다지기입니다. 따로 먹기, 따로 운동하기. 먹었다고 더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많이 했다고 더 먹으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혈압약 끊기.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바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의 추이를 보고 있다가 혈압이 110, 70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 혈압약을 일부 줄입니다. 혈압약을 줄였는데도 다음 주에 혈압이 그대로이면 한 주 더 지켜봅니다. 다음 주에 혈압이 다시 110, 70 이하이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약을 줄입니다. 여기까지 고혈압 3개월 만에 완치하기에 주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평생 먹어야 할 것 같았던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 원장님은 식습관 및 모든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고 평생 혈압약을 먹고 사는 삶에서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을 만드는 건강한 선택을 제시하며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 또한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당장 혈압을 낮추려 약을 먹는 것보다 혈압으로부터 벗어난 안정된 몸을 만드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책의 일부 내용일 뿐입니다. 고혈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간절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더 많은 내용을 담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적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산골 도서관 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